안녕하세요.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2025년 11월 30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부터 시행될 세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에는 시행령 개정안 내용 중에서 2개를 콕 집어서 개정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도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세법 개정안 중에서 원래 개정안 내용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요. 시행령 개정을 공식 발표한 내용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은 총 11개 세목인데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 상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세법, 개별소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이렇게 11개 세목인데요. 특이한 것은 법인세법이 빠져 있어요. 지난 7월에 발표했던 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세율을 환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몇 가지 중요한 법인세법 개정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일단 올해 세법 개정에서는 빠지는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 세법 개정안 중에서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서 변경된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세율의 인하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포함되면서 재테크족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생각보다 높은 세율로 인해서 말도 많았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추가 논의를 거쳐서 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는데 원래 정부안에서는 2천만 원 이하 14%, 2천에서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35%였는데 세율 구조를 한 단계 더 쪼개서요. 3억 이하까지는 정부안과 동일하고요. 3억 초과 50억 이하까지는 25%, 5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적용 시기도 조금 더 명확하게 수정을 했는데 기존 정부안에서는 26년도에 발생하는 이익의 배당부터 라고 표현을 해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26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라고 수정을 해서 내년부터 이 개정세법을 시행한다는 것을 좀 더 명확히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행령 개정 추진 내용인데요. 중요한 내용이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과거 세법 개정안 영상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이었죠. 현행 규정에서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받은 배당, 일명 감액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26년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해서 받는 배당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개정안 내용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컨설팅 파트에서는 여러모로 활용도가 있는 내용이었는데 앞으로는 그 효과와 실익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가상자산 매각 위탁 시행 시기를 3개월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코인 하시는 분들, 특히 세금 체납과 연결되는 집행 파트가 있습니다. 구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위탁해서 매각하는 제도 시행이 원래 26년도 7월 1일이었는데 26년도 10월 1일로 3개월이 유예됐습니다. 이것은 시장 친화라기보다는 집행을 위한 준비기간 성격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코인 관련해서 세금 이슈에는 과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논쟁도 있지만은 세금 체납이 되면 압류 집행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도 체크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거짓 세금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원래 현행세법에 있었던 규정을 손보는 것인데요. 현행세법에 따르면 가공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급가액의 3%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가산세율을 4%로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거짓 세금 계산서는 이 가산세 제재도 있지만 받은 사업자한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추징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까지 추징되고 발급한 사업자는 그 규모가 크다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금을 많이 내시는 대표님께서 유혹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은 가공세금 계산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실질적 사업 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국세청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에게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세무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장부 서류에 더해서 실질적 사업 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까지 요구할 수 있게
위해 법이 강화됐다는 겁니다. 본인이 소상공인이고 규모가 작은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나 거래명세표, 견적서, 업무 관련 이메일 등의 서류와 정보들을 잘 보관해 두시면 혹시라도 있는 자료 제출 요구에 어렵지 않게 대응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연구개발 특구 입주기업 세제 감면 혜택 한도를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연구개발 특구에 입주하는 첨단 기술 기업과 연구소 기업에게는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법인세 내지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되 그 감면 한도는 투자 누계에게 50% 플러스 상시 근로자 수 1인당 1,500만 원으로 정해져 놓고 있었는데 이 감면 한도를 적용할 때에 상시 근로자 중에 연구개발 우수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2천만 원의 한도를 적용해 주겠다는 것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죠. 자, 일곱 번째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 감면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간 100%, 구 2년간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요, 5년이 지나고 나서도 또 5년간 30%를 감면을 더해주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26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분부터 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자, 여덟 번째는 기회발전 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회발전 특구 내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 적용 기한이 26년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것이었는데요. 이 특례 규정의 적용 기한을 28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청년미래 적금 특례를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에 없었다가 국회 논의를 거쳐서 이번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이면서 총 급여가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 원,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죠. 다만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안 냈던 이자 소득을 대한 세금을 추징해 간다라고 하니 가입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열 번째는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취득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가 현행 규정에 있었는데요. 주택 소재지를 기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인구 감소 지역과 비수도권 인구 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방의 세컨하우스나 투자를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세제 혜택도 있으시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1번째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특례 적용 기한 연장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가 준공 후에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현행 규정에서는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 중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이 특례를 적용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한은 26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번째. 시행령 개정 추진에 관한 내용인데요. 증권거래세율을 환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기본 세율 0.35%는 그대로 유지하고 탄력 세율을 적용받는 코스피 시장은 현행 0%에서 0.05%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0.15%에서 0.2%로 상향되고요. 코넥스 시장은 현행 0.1%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6년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서 시행령 개정인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와 증권거래세율 환원은 시행이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은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후 공표가 완료되면 최종 확정이 됩니다. 하지만 방향은 이미 잡혔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세법 개정도 이대로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매년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법인 컨설팅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플랜 설계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만큼 세법의 변화에 대응하여서 리스크를 체크하고 방향을 재설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표님들께 만족할 수 있는 법인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